월요일 아침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알람 소리가 부드러운 멜로디가 아니라 얼굴 위로 사정없이 가해지는 꾹꾹이 소리라면요. 그리고 첫 회의는 밥그릇이 비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하는 듯한 강렬한 눈빛으로 시작된다면요. 만약 여러분의 털뭉치 반려동물이 바로 당신의 상사라면 어떨까요? 우스운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사실 그들의 행동 속에는 놀라운 경영 원칙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산성에 대한 여러분의 시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고양이식 경영의 6가지 규칙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양이는 그저 귀여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최소한의 노력으로 원하는 것을 얻는 기술을 연마해온 고대 포식자입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은 휴식과 초효율적인 활동 사이의 완벽한 균형 그 자체입니다. 바로 이 균형을 고양이 세계에서 사무실 업무와 마감 기한으로 가득 찬 우리의 일상으로 옮겨와 적용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규칙은 바로 완전한 자율성의 원칙입니다. 항상 어깨 너머로 엿보며 당신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는 상사는 잊어버리세요. 당신의 고양이 상사는 완전히 다른 방식을 고수합니다. 그는 아분마다 자, 보고서 진행 상황은 어떤가 하고 묻지 않을 겁니다. 매시간 업데이트를 요구하지도 않을 거예요. 당신에 대한 그의 신뢰는 무한합니다. 적어도 그의 밥그릇에 맛있는 음식이 있는 한은요. 그는 당신에게 업무를 위임했고 당신이 잘 해낼 것이라고 전적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은 그도 할 일이 많으니까요. 예를 들면 중요한 서류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그 위에서 낮잠을 자는 일 같은 거죠. 아니면 방금 도착한 새 박스의 경고함을 시험해보는 것이요. 그는 당신의 전문성을 믿습니다. 여기에 바로 천재적인 가르침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자유와 책임을 주면 그는 틀에 박히지 않은 해결책을 찾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지시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가치 있는 팀원이라고 느끼는 거죠. 고양이식 경영은 이렇게 말합니다. 똑똑한 사람을 고용하고 그들이 일하는 것을 방해하지 마세요.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만 해주세요. 그리고 물론 점심 식사를 잊지 마세요. 밥은 정말 중요한 거니까요. 여러분의 털복숭이 상세게 배우는 다음 교훈. 신성한 경계.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불문율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귀엽고 복슬복슬한 이 동물을 보면 저절로 손이 가서 쓰다듬고 싶어지죠. 하지만 이건 함정입니다. 명확한 허락 없이 고양이의 개인 공간을 침범하려 한다면 순식간에 끝나고 아마도 몇 군데 할퀴 자국만 남을 겁니다. 당신의 고양이 상사는 자신의 경계를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도 똑같이 기대하죠. 고양이식 경영의 세계에서 이는 한 가지를 의미합니다. 업무 시간이 끝나면 끝난 겁니다. 밤 10시에 궁금한 게 있어서라며 걸려오는 전화도, 일요일 아침에 울리는 메신저 메시지도 없습니다. 당신의 고양이 상사는 효율적인 사냥, 즉 일을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존중하듯이 당신의 개인 시간에도 침범하지 않을 겁니다. 일은 정확히 고양이 상사가 당신의 키보드 위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켜고 으스대듯 소파로 가서 낮잠을 자러 가는 순간 끝납니다. 이것이 바로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논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끝. 이는 세 번째 규칙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최대한의 명확한 소통입니다. 당신의 고양이는 절대 빙빙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창밖 궂은 날씨 때문에 밥이 먹고 싶다고 한숨을 쉬거나 넌지시 힌트를 주는 법이 없죠.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양이는 자기 밥그릇으로 다가와 당신을 날카로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아주 구체적이고 크고 명확한 야옹 소리를 냅니다.
만약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면 그 행동을 더 크게 반복할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소통의 극대화된 효율성입니다. 고양이 사장님 밑에서는 최적화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나 시너지를 강화합시다. 같은 모호한 지시는 잊으셔도 좋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요? 당신의 털복숭이 상사는 극한의 명확성을 요구합니다. 그의 업무 지시는 이렇습니다. 쥐를 가져와, 산채로, 입구 깔개 위에 놓아, 기한은 새벽까지. 모든 것이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측정 가능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중적인 해석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방식은 불필요한 질문과 오해로 인한 오류 수정에 들어가는 시간을 대폭 줄여줍니다. 이제 휴식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네 번째 규칙, 전략적인 낮잠의 힘입니다. 고양이가 하루에 16시간씩 잔다고 게으르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거야말로 고양이의 경영 방식을 아주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게으른 게 아니에요. 에너지를 축적하는 중이죠. 잠자는 매 순간은 마치 호랑이처럼 레이저 포인터를 맹렬하게 사냥하는 짧지만 믿을 수 없이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투자나 다름없으니까요. 여러분의 고양이 보스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 생산성 전문가들이 이제야 깨닫는 사실, 바로 휴식은 일의 반대가 아니라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것을요. 하루 중 짧은 휴식, 제대로 된 점심 식사, 그리고 충분한 밤잠은 사치가 아니라 생산성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뇌가 재부팅되면 더 나은 해결책을 찾아내죠. 멈추지 않고 일하려는 시도는 번아웃과 어리석은 실수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새벽 3시에 갑자기 시작되는 고양이의 우다다를 떠올려 보세요. 그게 바로 축적된 에너지를 영리하게 사용하는 모습이죠. 진정한 리더는 알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도약을 위해서는 먼저 충분히 잠을 자야 한다는 것을요. 자, 이제 동기부여로 넘어갑시다. 5번째 규칙, 즉각적인 보상입니다. 여러분의 고양이 상사에게 연말 보너스 개념을 설명해 보세요. 아마 그 눈빛에서는 세상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 어쩌면 살짝 경멸하는 기세까지 읽을 수 있을 겁니다. 고양이에게는 멀고 추상적인 미래의 약속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기, 그리고 지금만 있을 뿐이죠. 고양이는 즉각적인 보상과 반응의 대가들입니다. 한 분기 내내 열심히 일하면 보너스를 받을 거야. 라는 말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무릎에 앉으니 쓰다듬어 주네. 장난감을 가져다 주니 간식을 주네. 같은 말은 기가 막히게 알아듣죠. 행동과 보상 사이의 연결은 즉각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효과가 전혀 없어요. 고양이 상사가 이끄는 사무실에서는 동기부여 시스템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먼 미래의 장밋빛 전망은 잊으세요. 직원이 방금 멋진 프레젠테이션을 성공적으로 마쳤나요? 당장 모두 앞에서 칭찬해 주세요. 팀이 프로젝트의 어려운 단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나요? 반년 뒤에 회식을 약속할 게 아니라 오늘 점심으로 바로 피자를 시켜주세요. 인정이나 칭찬과 같은 작지만 즉각적인 간식이 크지만 미뤄진 보상보다 훨씬 더 강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고양이 경영학 6번째 원칙. 변함없는 루틴 고양이 집사들에게 몇 시에 일어나는지 물어보세요. 아마 새벽 5시 또는 고양이가 원할 때라는 답이 돌아올 겁니다. 이건 고양이가 작은 폭군이라서가 아니에요. 고양이에게는 자신만의 내적인 규칙이 있고 그것을 철저히 지키기 때문입니다. 새벽 5시 아침 식사, 아침 식사 후 낮잠, 정오의 영역 순찰, 저녁 9시 정각이 펼쳐지는 우다다. 매일 예외나 미루는 것 없이요. 고양이에게 루틴은 안전과 안정성의 동의어입니다.
세상이 예측 가능할 때 두려울 것이 없죠. 정확한 시간에 밥이 나올 것을 알면 불필요한 걱정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편안히 쉴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사무실로 옮겨봅시다. 당신의 고양이 상사는 5분 뒤에 갑작스러운 회의를 소집하는 법이 없을 겁니다. 중간에 게임의 규칙을 바꾸지도 않죠. 그의 회사에서는 모든 업무 프로세스가 잘 정비되어 있고 예측 가능합니다. 이러한 안정성은 팀의 스트레스 수준을 최소한으로 낮춥니다. 오늘 무엇을 예상해야 할지 추측하느라 시간과 신경을 낭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규칙이 명확하고 변함없기 때문에 모두가 그저 자신의 일을 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7번째이자 가장 현명한 규칙은 바로 골판지 상자 철학입니다.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랜 시간 공들여 비교하고 후기를 꼼꼼히 살피고 적지 않은 돈을 들여서 고양이를 위해 최고급 다층형 캣타워 겸 침대를 구입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부심을 느끼며 거실 한가운데에 당당히 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고양이 보스는 무엇을 할까요? 그 비싼 물건을 킁킁거리며 냄새 맡아보고 주인을 향해 약간 의아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 캣타워를 담아왔던 평범한 골판지 상자 안으로 쏙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더없이 행복한 표정을 짓죠. 이 단순한 행동에는 깊은 경영학적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가장 비싸고 복잡하며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해결책이 늘 최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엄청난 양의 자원을 쏟아부어 복잡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여러 페이지에 달하는 전략을 개발하고 최신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데 씁니다. 하지만 사실 문제 해결에는 단순하고 명확한 도구, 즉 바로 그 골판지 상자면 충분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고양이 보스는 우리에게 복잡하게 만들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거창하고 값비싼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여기 더 간단한 골판지 상자가 이 문제를 결코 나쁘지 않게, 어쩌면 더 잘 해결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고양이 매니지먼트는 게으름이나 이기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극도의 솔직함과 결과에 대한 집중을 의미하죠. 여러분의 고양이 상사는 이메일 한 통으로 끝낼 수 있는 무의미한 회의를 열지 않을 겁니다. 보고를 위한 보고를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가 원하는 건 오직 구체적인 결과입니다. 가득 찬 밥그릇, 깨끗한 화장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만 오롯이 쏟아지는 여러분의 관심이죠. 그 외의 모든 것은 인생을 즐기고 정말 필요할 때 효과적으로 일하는 것, 이 두 가지 핵심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번거로움일 뿐입니다. 본능에 기반한 이러한 접근 방식은 놀랍도록 현대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불필요한 것을 잘라내고 오직 정말 효과적인 것만 남기는 거죠. 결론적으로 고양이 매니지먼트의 9가지 규칙은 우리에게 팀을 신뢰하고 개인 시간을 존중하며 솔직하게 소통하고 휴식을 소중히 여기고 즉시 보상하며 루틴을 지키고 간단한 해결책을 찾도록 가르칩니다. 어쩌면 최고의 비즈니스 코치가 이미 수년 동안 여러분의 무릎 위에서 잠들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비디오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복슬복슬한 상사 아래에서 일하는 이 아이디어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이제 여러분께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고양이가 가진 규칙 중 어떤 것을 사무실에 도입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혹시 여러분의 반려동물이 이미 여러분의 비공식 상사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